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차유진입니다. 2020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이 기다리셨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시간가량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라이브로 찾아뵙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 꽤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주 수준 높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의 그런 부족함이 좀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참여해주시고 지금 또 다시 참여해주신 분이 계시다면요? 2배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과학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으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은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리액션이거든요. 채팅을 잘 남겨주셔야지 교수님도 저도 우리 모두 힘이 나는 즐거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30분의 강연 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채팅창에 있던 질문을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두 번째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배터리 없는 세상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회자님께서 멋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강연도 잘 되고 또 우리 학생들과 오늘 유익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는 전자공학과 소속이지만 작년에 제가 학과장으로서 대학원의 인공지능융합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공학과와 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죠? 요즘 언택트라 그럽니다. 그죠? 언컨택트의 준말을 언택트라 그러는데 컨택은 접촉을 하는 거죠. 언택트는 비접촉, 비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배터리 없는 세상,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휴대폰에서 배터리가 없어지면 과연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휴대폰이 언택트 되는 세상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은 과학적인 사실을 소개할 때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강연의 시작을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배터리가 없어질 것인지, 앞으로 배터리가 없어지면 어떤 걸로 대체가 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산업혁명이 이제 주요 단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까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그럼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가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레를 써서 면 방직을 한다든지, 또 옷을 만들 때 동물의 털을 가공을 해서 모직의 옷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모는 동물도 귀하고 또 만들기도 힘드니까 가격이 비쌌고 당연히 귀족들만 이제 주로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1차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산업혁명이죠. 그때 이제 인도에서 면이 생산됐죠. 목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서 면방직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 쌌어요. 인도에서 막 대량 생산을 하니까 엄청난 농장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고 면은 모는 주로 귀족들이 입고 면은 백민들이 입다 보니까 많이 생산이 돼서 이제 영국에서 생산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인도에서 생산하면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기기관이라는 엔진이 생기고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면방직을 하는 대량 생산하는 기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셨죠. 마차에 2명도 타고 1명도 타고 뭐 4명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기관차가 생기면서 기차가 생기면서 40명도 타고 200명도 타고 이렇게 인간 생활에서 혁명이 생겨서 우리가 그거를 산업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엄청난 변화가 산업혁명 시점을 기점으로 생기게 됐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라고 그러고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가 생산돼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PC에 의한 정보화 산업혁명.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럽니다. 조금 제가 첫 슬라이드를 좀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자, 1차, 2차, 3차는 한 줄로, 한 단어로 줄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또 3D 프린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도무지 초점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여되는 기술이 뭐냐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클라우드 기술, 또 데이터가 많이 모이니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드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이 우리는 지금 주로 방송 카메라가 밑에 동영상을 찍고 이런 거를 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농촌에 가면 저런 농약을 치는 드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지금 농촌은 대부분 농약을 사람이 치지 않고 저런 드론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논이나 밭 바깥에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 선을 쭉 들고 논으로 가서 사람 여러 명이 이렇게 농약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농약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바람이 사람 쪽으로 분다든지 하면 사람이 다치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랬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드론을 써서 그냥 GPS 좌표를 딱 4군데를 찍으면 1000평 기준에 4분이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아주 싸고 위험하지도 않고. 자, 이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의 일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보실까요? 화면 밑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어디서 모아지는가 하면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같은 SNS, 그 다음에 검색이라든지 온라인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빅데이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로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스마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 요즘 최신형 제품들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또 식품 변질이라든지 또는 김치의 맛이 변하는 것을 가스 센서로 디텍션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을, 그죠? 한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전제품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죠, 그죠? 특히나 뭐 냉장고 같은 거는, 양문형 냉장고는 유럽에 가도 시골에 가도 LG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전자기기들의 핵심은 전자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배터리를 해서 화살표를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휴대폰은 3일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휴대폰을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같은 돈을 주고 3일마다 한 번씩 귀찮게 충전해야 되는 휴대폰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휴대폰을 살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보면 성능 조금 더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 배터리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 기능도 좋고 좋은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충전을 하는 거를. 그럼 어디 서울 출장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한 게 왜 생기느냐? 전자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니까 금요일에 과학터치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고 메모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화면에 좀 쭉 흐르고 있네요. 자, 아무리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도 배터리가 시원찮으면 사용하기 어렵다. 제 가치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화면에 보듯이 웨어러블, 즉 입는 컴퓨터들이 뭐 옷에다가 작은 센서들을 넣어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 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중앙에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지금 저한테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간 친구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라서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모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 가슴에 센서가 있는 거죠. 이 센서가 데이터를 바깥으로 휴대폰이나 아니면 전화망이나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현재 건강한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은 숨이 차잖아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량, 너 이제 그만 뛰어, 너무 피곤해, 이런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너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 일찍 피곤해지네, 너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해봐,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밑에 이제 미국 전기전자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지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서처 D에 또 넣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상용화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웨어러블 입는 컴퓨터의 경우에 배터리를 무겁게 달면, 그죠? 자, 전자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센서도, 통신도 잘 되게, 감지도 잘 되게. 그런데 만약에 가슴에 셔츠에 붙어 있는 센서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무거운 걸 달게 되면, 그죠?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든지, 충전해야 된다든지 하면 너무 불편하겠죠. 또 무겁겠죠. 그죠? 또 배터리라는 게 화학 제품이잖아요. 사람 건강에 해롭거든, 피부 같은데. 그죠? 그래서 배터리 좀 없애면 어떡할까? 이런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 불편한데 배터리 좀 없애자, 배터리 좀 작게 만들자, 배터리 좀 얇게 만들자, 가볍게 만들자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EPL이라 그러죠. 영국의 프로리그, 축구 리그를 말하는데
사실 가장 스폰서 비용이 비싼 곳이 미국 미식 축구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입니다. 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의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슈퍼볼에서 메인 스폰서로서 광고를 해서 이슈가 됐죠. 자, 거기에 보면 요 밑에 보면 그 미식축구 북미 리그죠. 미식축구 어깨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말로 뽕이라 그러는데 어깨 여기에 손에 보이는 센서를 부착하면 저 화면에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플레이어 속도 또 위치, 그죠? GPS 추적기 위한 부상 선수의 재활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위에 그 모자, 그러니까 헬멧 안에 쓰는 모자 뒤에 지금 LED 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식 축구는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두뇌의 충격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타투 모양으로 문신 모양으로 꼽아서 그 옆에 보면은 바이오 스탬프라는 이름이 있고요. 온도, 그 다음에 사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심박수를 추정하는 센서로 활용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스탬프를 문신을 붙이면 센서가 몸에 붙게 되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어떻게 달 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기에 배터리를 어떻게 달 거냐? 아주 잘 만들었죠. 아주 그냥 문신처럼 얇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재밌는 설명인데요. 제가 여러 번 활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교통카드에 RFID라는 실리콘 칩이 조그만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서 계산을 할 때 RFID 카드를 갖다 대면 어서 오세요 뭐 하면서 1,100원이 빠져나가죠. 버스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이제 RFID라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저 튜브 안에 지금 직경이 2mm, 길이가 약 12mm, 1cm 정도 되는데 저 튜브 안에 RFID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저 위에 보면 혈액형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학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개인적인 건강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가서 조사를 뭐 혈액형도 조사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혈액 투석하는데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바로 또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하면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벌렸고 손가락 사이에 지금 RFID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일 텐데 그렇게 주사기로서 주입을 하는데 만약에 저기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배터리 수명이 길게 잡아서 1년이라 그러면 그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수술해서 도로 끄집어내서 배터리 갈고 또 다시 주사기로 주입하고 매년 1년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놈한테는 저 에너지를 배터리 대신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딩 머신 크레딧 카드를 밴딩 머신에 이렇게 앞에서 꼽아서 돈을 찾죠. 5만 원 찾습니다. 비밀번호 넣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손만 흔들면 밴딩 머신 앞에 가서 5만 원 찾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다 없어집니다. 지갑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요거 하나면 주민등록증도 되고 크레딧 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앞으로 그냥 버스 타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배터리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자, 아까 타투가 한 번 더 나왔죠. 이 타투가 이제 여러분들 과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를 제가 왜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 이거를 발명했는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우바나 샴페인 이 대학인데요. 여기에 거기 보면 로저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개발해서 사이언스라는 세계적으로 빅 저널이 3가지가 있는데 네이처하고 사이언스하고 셀이라는 저널인데 사이언스에 발표를 해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 박사과정으로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그분이 김태영 박사인데요. 이분이 현재 이거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뭐 하나는 아니겠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것도 똑같은 이거는 이제 상용화 센서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대학에서 연구과제로 개발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젠텍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그 반창고 붙이듯이 붙이면 이 사람의 이건 이제 일회용입니다. 디스포즈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움직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컨택트 렌즈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에 여러분들이 40인치, 60인치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비싸죠? 비쌀 겁니다. 옛날보단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만약에 그 디스플레이를 큰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2, 3m 떨어져서 대신에 컨택트 렌즈에 해서 디스플레이를 눈에 딱 가까이 붙이면 43인치 스크린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컨택트 렌즈 하나만 써도, 그죠? 앞으로 그럴 세상이 이제 곧 온다는 거죠.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컨택트 렌즈 하나만 쓰면 43인치 텔레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연구로서 사람한테 하면 우선 위험하니까 토끼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까지는 아니고 LED가 저기 반딱반딱 하고 있죠. 눈에 오른쪽에 보면. 그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A번 그림에 보면 IC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 칩하고 LED 반딱반딱 하는 거를 동작을 시키려고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컨택트 렌즈는 잘 만들었습니다. 저기 IC도 조그만하게 잘 만들었는데, 5cm 되는 크기에 배터리를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눈이 다 망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개발하는 과학자라면, 엔지니어라면, 과연 어떻게 저기에 배터리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뇨병 환자가 세계 1, 2위 질병이죠. 고혈압 당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눈에 컨택트 렌즈에 센서를 해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배터리 없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너지를 배터리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얻을 수 없을까 했는 게 이름이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하베스팅이라는 것은 추수하다 이런 뜻인데요. 에너지를 모은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듯이 솔라셀, 솔라 패널을 가지고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을 가지고 전기로 바꾸는 풍력 발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죠? 만약에 걸어 다니는데, 오른쪽 제일 하단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신발 밑에 창에 걸어 다니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소자가 있다면, 자, 휴대폰을 충전 집에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서 생기는 전력을 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거를 사용해서요, 지하철 보도에 이 앞전 센서를 깔아서 지하철이 지하잖아요. 그래서 조명들이 다 전기를 먹으니까 이 전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아서 생성하는 에너지로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서 36.5도라는 열이 발산되고 있죠.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 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5도의 열을 가지고 전기로 변환하면 시계를 그냥 시계 밑에 에너지를 얻어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줄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배터리를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된 기술이 뭐냐 하면 공중에 무선 프리퀀시 주파수가 돌아다니죠. 그죠? 레이디오 프리퀀시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만약에 자, 와이파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와이파이가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쓰면 휴대폰을 충전하지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오른쪽에 MIT 뉴스라는 곳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가지고 와이파이가 에너지가 공중으로 전송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거에 테라헤르츠 전자파를 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기술을 최근에 개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해서 자가 전력, 즉 자기 스스로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이제 저희 부경대에서 개발한 유사한 원리의 음식물 신선도, 이것도 이제 배터리가 없이 음식물에 배터리를 넣으면 케미컬이 상하죠.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배터리 대신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RF, 그죠? 레이디오 프리퀀시, 무선 주파수를 공급하면 뒤에 보듯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이도 에너지가 센서에 전송이 되고 마지막으로 전송된 에너지를 활용해서 다시 읽어진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 RF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가 이제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약을 먹으면, 그죠? 우리 필이라 그러죠? 저렇게 생기는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흡수가 안 되죠. 뭐 위에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장에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도에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스마트 필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RF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몸을 타고 필이 이렇게 내려가죠. 스마트 필이라는 놈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약을 흡수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우리가 치매라고 보통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뇌에다가 필을 이렇게 약을 넣어 놓으면 원할 때 에너지를 주어서 약이 분사돼서 사람이 치료가 되도록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도 큰 거를 먹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RF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서 배터리가 필요 없죠. 외부에서 주고 있으니까. 그죠? 뇌 속에 있는 필에 배터리를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뇌를 배터리 1년마다 한 번씩 갈기 위해서 뇌를 1년마다 한 번씩 절개를 해서 열어서 배터리도 바꿔주고 또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배터리 없는 기술이 아주 첨단 기술로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1분 정도 저희는 준비를 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강연이 특히나 좋았던 게 이게 뭐랄까요, 조금 어렵거나 너무 일상생활에서 먼 내용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은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귀 기울여서 저도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Q&A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저희가 또 오늘 재미있는 진행을 위해서 제가 Q&A라고 크게 외치면 우리 교수님께서 멋있게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요즘 이게 신세대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금요일에 과학터치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역시나 우리 금과터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재미있는 그리고 또 유익한 댓글들 질문으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신재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신재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우선 배터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제거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죠. 좀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은 2, 3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웨어러블, 그죠? 입능 컴퓨터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배터리를 또 아까 이제 체내에 이렇게 넣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를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지,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전기가 없이 그냥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배터리가 소요되는 게 전기차죠. 전기차에 배터리가 없이 전기차 갈 수 있느냐? 물론 배터리를 아주 줄여서 갈 수 있는 전기차가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전기차에 한 개만 넣고도 잘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지금 개발되어 있죠. 그죠? 카이스트에서 개발돼서 시범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기술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를 없는 기술은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현재는 응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저도 궁금해요. 김재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 웨어러블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될 것이냐는 질문은 이미 상용화됐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누굽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그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간첩입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4, 5년 전에 4,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시범 경기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박지성 선수가 부상 중이었어요. 회복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전반전만 뛰었는데, 전반전을 뛰고 옷을 벗었는데, 선수복을 벗었는데 안에 허리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죠. 거기에 이 선수가 지금 회복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뭐 이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옷을 벗어서 감독한테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 이 선수가 10분에, 예전에는 30분 달려도 안 지치던 선수가 10분이면 지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모니터입니다. 근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실은 핀란드의 한 회사에서 벌써 한 20년 전에 상용화가 돼서 그 회사가 4, 5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가 바로 핀란드의 산하협력단지의 대표적인 도시인 오울루라는 도시에 오울루 대학 졸업생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죠? 2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 거죠. 해서 4천억, 5천억을 매출을 올리는 사실 오울드라는 도시는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실 수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답변으로 요약하자면 이미 웨어러블은 상당한 시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교체 안 하고도 계속 쓸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방법이 뭘까가 배터리 없는 세상에서 초점을 맞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고 왠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그 기술을 또 개발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학 인재가 있지도 네,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조미숙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화재의 원인도 배터리일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기자동차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기자동차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꼭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현재만큼 거의 선진국, 그죠? 3만 불 수준의, 소득 3만 불 수준의 선진국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팩트 하나는 반도체 생산국이었다는 거고,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한국이 아마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지는 못했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 5년 후면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주요 이 매출의 주요 생산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분. 배터리의 세계적인 1위의 기업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또 코리아가 아닐지. 회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회사는 삼성이요? 네. 배터리는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배터리의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삼성 SD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4위입니다. 올해 데이터 통계입니다. 7위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요즘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막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죠. 테슬라가 작년 대비 주가가 7배 올랐습니다. 현재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2025년이면 반도체보다도 시장이 넓은 배터리를 한국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 이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고, 또 앞으로 반도체 이외에 배터리가, 특히나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한국을 먹여 살릴 날이 곧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자세한 사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제 분야의 바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배터리와 연관되는 일을 하는 엔지니어 또는 뭐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한국 배터리의 경쟁력이 세계적이다.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댓글이 난리가 났는데요. 네. 최명수님께서 LG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BIN 러브 2008님께서 1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세 곳이라니 대단하네요. 등등 많은 호응해 주셨습니다. 왠지 네. 그 교수님 강연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식을 하신다면 이제 배터리에 좀 집중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지금 우리가 언택트해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줌을 가지고 저도 세 과목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줌 주식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4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죠. 7배 올랐습니다. 40배 올랐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40배는 지난 10년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택 들어가지고 지금 막 동네 식당 장사 안 된다.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 경제가 엉망이다. 돈 막 정부에서 나눠주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떼돈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 왜? 안 나가니까 여행 안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 전무님을 만났는데요. LG전자 창원 공장이 지금 밤샘이 하고 야단 났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가전제품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텔레비전 바꾸고 인테리어 바꿉니다. 인테리어 회사 야단 났습니다. 20, 30% 작년보다 매출이 올랐다고. 그럴 만큼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옆구리 쑤셔서 주식 투자하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 탑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아까 40배 올랐는 주식 올랐는 그런 회사만큼의 유능한 회사가 누굴까? 뭐 LG화학도 그 후보 중에 하나죠, 그죠? 외국인들이 LG화학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도 하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이 공부만 해서 부자가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을 하고서 트렌드를 잘 아니까 투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요즘은 과학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개발했는 기술을 회사에 파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의 예만 들면 이창호하고 바둑을 두는 알파고라는 그를 개발하는 회사가요. 사실은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12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 구글에 팔았습니다. 얼마 주고 팔았겠습니까? 12명이 3년 후에 5천억을 받았습니다. 5천억이요? 네. 근데 5천억인데 12명이 나눠 가지진 않겠죠. 세 사람이 이 창업자가 있었는데 창업자가 이제 구글한테 스카웃돼서 회장을 계속 하면서도 그 돈을 다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과학을 하고 과학을 해서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죠? 과학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이 너무 말주변이 뛰어나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은근히 과학 지식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미래 과학 영재들을 싹싹 우리 과학하자라고 당겨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저도 아이를 낳으면 꼭 과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트렌드를 먼저 가져가는 과학자가 되어라. 그렇죠. 네, 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면도 봤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정보가 저장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해킹으로 인한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하셨거든요. 네. 김재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질문이고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예전에 이제 아까 그 교통카드의 RFID 기술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RFID가 발전해서 지갑, 지폐, 그죠? 지폐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 정보를 다 IC 칩에 저장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리더기를 가지고 싹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지갑에 캐시 500만 원, 500만 원 안 들었겠죠. 50만 원이 들어있네. 크레딧 카드 2장 있네. 이 아가씨 조금 가난한가 봐.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이런 어떻게 거죠. 하셨어요? 그렇죠? 50만 원 있는 거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게 100유로입니다. 캐시가, 지폐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00달러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인데요. 거기에다가 RFID 태그를 붙여서 이제 그거를 또 방지하는 기술이 생겼죠. 그래서 방지하는 것을 한 개를 넣으면
밖에서 못 읽어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제 따라서 이 보안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보과학들이 발전할수록 보안, 즉 숨기가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또 나쁜 사람으로부터, 해킹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기술들도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 분야들도 지금 빅데이터, 뭐 데이터 클라우딩 이런 거와 더불어서 아주 크게 지금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다. 뭐 암호화라 그러기도 하고 시큐리티라 그러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SYC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생체 삽입한 RFID 칩의 영구적인 사용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그죠.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주식이 1년에 7배 올랐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회장이 재활용 우주선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주식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버블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가장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우주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게 꼭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 우주가 아니고 우리가 인공위성이 도는 우주로 쭉 올라갔다가 지구 한번 보고 멀리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우주 여행이 큰 이 비즈니스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현재는 아까 그 특정한 부위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있죠. 위내시경 또는 장내시경은 이렇게 카메라가 선에 달려서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 잠자는 동안에 하고 끝나면 좋겠다 해서 뭐 수면 내시경, 또 수면 내시경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캡슐 같이 딱 만들어서 이걸 딱 삼키면 거기 카메라가 달려서 계속 내려가면서 위장 상태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전송하죠. 이미 이게 이제 상용화됐습니다. 상용화돼서 부분적으로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자, 이거는 필이 약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고 또 재활용할 수 있겠죠.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단가가 내려가고 코스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50배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점점 내려가서 앞으로는 아마 어쩌면 이러한 약 하나 삼키는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내시경을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사실 내시경이라고 하면 그 마취를 한다고 해도 괜히 무서운 게 있는데, 그렇죠. 알약만 삼켜서 내시경이 가능하다면 네. 전 너무 편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박신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웨어러블 부분에서 저희가 그 교수님이 보여주신 렌즈 삽입도 봤잖아요. 렌즈를 이용한 기술. 컨택트 근데 렌즈. 그 렌즈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생체 실험을 토끼한테 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하기 전에 생체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먼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이라든지 뭐 주사약을 개발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합니까? 생쥐한테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생쥐는 테스트용으로 생쥐를 키워서 보급하는 회사도 있고, 생쥐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끼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유인원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예를 들어 토끼 수준이다 그러면 사람한테 가기까지는 아직도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더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이유나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환경 친화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에서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배터리가 이전에 배터리들은 폐기를 하게 되면 자연을 손상했고 그게 이제 뭐 몇백 년 걸린다. 그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려 그러면 그런 게들이 있어서 이제 한쪽으로 연구를 물론 이제 당연하게 작게 만들고 비용을 적게 만들고 한번 충전에 오래 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한쪽 방향으로의 연구 개발의 범위지만 다른 한쪽에는 환경 친화적이고 또 쉽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물질로서 구성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마 다른 또 하는 방향의 연구 방향이 아닐까. 앞으로 점점 이제 환경과 관련했는 이슈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이 더 과학 개발에서도 더 중요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도 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 교수님 강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채팅창에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 잘생겼어요 칭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시간가량의 강연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Q&A도 이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교수님 강연 동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가장 질문을 잘 해주시고 또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 정도를 추첨을 했거든요. 네. 발표를 할 건데 제가 5분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5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받아둔 오늘의 리스트를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다신 분들 당첨자 아이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미숙님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최명수님 박수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SYC님 그리고 송은영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신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여기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박신재님 다음부터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강연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당첨되신 분은 김재원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HYM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은 J윤하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논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 영어를 쓰셨는데요. 아이디가 binlove 2008입니다. BINLOV 2008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총 10분께 저희가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개인정보 유출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미리 바로 채팅창에 번호 올리지 마시고 저희가 메일 주소 공지해 드릴게요. 저희가 올려드린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성함,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휴대폰으로 선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 보내드릴게요. 자, 교수님 1시간 정도 함께 하셨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 강연으로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언택트 시대라 그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작은 거를 세포라 그러죠. 셀이라 그럽니다. 세포보다도 200분의 1 사이즈입니다. 아주 하찮은 이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혼자는 살지도 못합니다. 어디 숙주에 붙어서 이제 기생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고등동물인 인간이 못 이겨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연말이나 내년 초면은 인류가 모두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관심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문제라든지 배터리가 없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또 옮겨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과학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진로 계획을 할 때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으면 이런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긴 말이 아니라요. 교수님의 너무 멋진 강연에 저도 그렇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우리 아들이 있거나 따님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우리 아들 과학자로 좀 한번 공부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좋겠습니다. 과학 미래 밝을 것 같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들으니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찰스 다윈의 명언인데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라 이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터치 많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 같아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멋진 부경대학교 정한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